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11월 첫 주말입니다. 좀 쉴 법도 한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참 부지런하긴 한 모양입니다. 주말에도 쉼없이 언론을 호도하며 자기 합리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윤석열 검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검사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죠. 하지만 검사 동일체 원칙을 내세워 모든 검사들을 꽁꽁 묶어 마치 한 목소리로 검찰개혁이 부당하다고 외쳐대고 있는데요. 여기에 극우보수 언론들과 친일 독재 후예인 제1야당의 전격적인 지원도 받고 있는 거죠. 정말 대한민국 적폐가 이렇게 깊을 수가 있나 싶은데요. 끝날 것 같으면서도 끝나지 않는 마지막 적폐와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저항일까요? 그 몸부림이 거의 발작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도 안 되고 멈출 수도 없습니다. 이 마지막 전투에 마침내 기다려왔던 검찰개혁의 구원투수가 등판했는데요. 그의 등판을 저희는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그의 등판은 9회 말 만루 위기의 마무리 투수 같은 느낌인데요. 그가 누굴까요? 검찰개혁의 최강 파워, 바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입니다. 열린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약칭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요.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열린민주당은 최강욱 대표와 김진애 원내대표의 상임위원회 사보임 절차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이르면 내달 초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사보임 승인을 요청하는 관련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한 의원실 관계자는 당내에서 두 의원의 사보임 논의가 시작됐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가 쟁점이 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군 검찰 출신으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낸 최 대표와 도시계획 전문가인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희망 상임위가 엇갈린 채 배정돼 활동해왔는데요. 이들은 상임위 막교환 가능성은 배정이 이뤄진 지난 6월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사보임 논의는 정기국회가 공수처 정국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지면서 본격화됐는데요. 앞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최 대표는 사보임이 이루어질 경우 법사위에서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위해 여당을 측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토위에서 전공을 살린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어찌 보면 처음에 상임위 배치는 이런 극적 효과를 노린 배치였던 거죠. 다만 최 대표의 경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실제 사보임이 이루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데요. 지난 6월에도 그의 법사위 희망을 놓고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국회의원이 법사위원이 되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래서 윤석열 청장이 직접 조 장관 아들과 관련된 사건에 최 대표를 직접 기소한 거죠. 이는 법사위 배정을 막기 위한 노림수였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사부임 절차는 국회의장의 승인으로 이루어지며 임기는 전임의 남은 기간으로 하게 되는데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법사위원이 꼭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연내의 공수처가 반드시 출범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1일, 오늘도 따박따박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계신 그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야기입니다. 조 전 장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잇따른 수사지휘권과 감찰권 발동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는데요. 그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일개 시민 입장에서 수사권, 기소권, 감찰권 등을 보유한 검찰에게 묻는다면서 검찰을 향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2007년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관련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 2013년과 2015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 2015년 5월 진동균 전 검사의 사직 처리 등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조 전 장관은 시민들의 비판이 쌓여 진실이 드러나고
마침내 유죄 판결이 난 지금 자성의 글이나 당시 수사 책임자와 지휘라인에 대한 비판은 왜 하나도 없느냐며 검찰은 무오류의 조직이라는 신화를 여전히 신봉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는데요. 그러면서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외에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의 이유는 무엇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30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도 올라왔는데요.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정치인 청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다며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정치검찰이 이제는 대놓고 정치를 시작했다고 썼습니다. 이어 검찰개혁의 시작은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는 일부터 시작이라며 대한민국 적폐청산의 출발, 검찰개혁, 갑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게시판 글은 1일 오후 2시 기준 동의자가 17만 명에 육박해 조만간 2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하는데요. 이 국민청원은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 시절인 2011년 12월 검찰개혁 토크쇼에서 검찰개혁을 제안하면서 내놓은 언급과 맞닿아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검찰개혁 문제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첫째는 이제 검찰과 손잡지 않는 것, 검찰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정권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 그걸 시행하게 되면 검찰에서 법무부 장관이 뒤를 팔 가능성이 있거든요. 소문을 흔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낙마시킬 수도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그 강골 있는 사람,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권 초반에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정권 후반되게 되면 또 그냥 다음 정권은 줄 설 거기 때문에 정권 초반에 집단으로 법무부 같은 데 들어가서 법무부를 일단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분이 들어가서 법무부 안에서 검찰을 개혁하고 나가시겠다 그래서 빨리 보내드려야 됩니다. 집단 혁명을 하셔서 사표를 제출하면 다 받으면 됩니다. 그냥. 당시 조 전 장관은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빨리 보내줘야 한다면서 집단 항명으로 검사들이 사표를 제출하면 다 받으면 된다고 했는데요.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조 전 장관의 당시 발언을 소개하며 100명도 좋고 200명도 좋다. 어차피 검찰개혁 본류에 들어가면 검사들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다면서 요새 밖이 많이 춥다. 변호사일 옛날 같지 않으니 참고하시라고 덧붙였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겁니다. 궁시렁궁시렁 대지 말고 빨리 짐 꾸려서 나가주십시오. 그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정의로운 법조인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당신들이 잊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실 절이 떠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끝으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이야기입니다. 참 보면 볼수록 회개망측한 이분은 이렇게 물타기하고 두루뭉실 대충대충 뭉개면 진실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자신의 아들의 서울대 특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고 공동저자 표기도, 서울대 실험실 무단 사용도, 국비를 사용한 학술대회 대리 참석도 모두가 특혜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궁색한 해명과 시간 끌기, 거기에 논점을 흐리는 느닷없는 출산 의혹 해명과 아들 군대 입대 예정이라는 갑툭튀 고백을 하며 시선 돌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또 조국 전 장관까지 소환하며 황당 주장까지 이어갔는데요. 검찰은 대체 뭐하고 있는 겁니까? 왜 수사를 안 하는 거죠? 이게 정의고 공정인가요? 윤석열 가족 수사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두 분은 친인척인가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